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경남도민과 부산 시민의 식수원을 합천 환강과 창녕 강변 여과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과일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경남의 코앞까지 퍼지고 있어 경상남도가 유입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과 현안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한정우 창녕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방산업체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다가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등 경남 중동부와 부산의 시민들은 낙동강 하류의 물을 고도 정수 처리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천 환강이나 창녕의 강변 여과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체 취소원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반발이 거셉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약 6명이 식수로 마시고 있는 낙동강 본류. 하지만 각종 수질오염 사고에 해마다 녹조까지 반복되고 있어 대체 취수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마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라 대체 취수원으로 거론된 것은 합천 환강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 이곳에서 하루 90만 톤의 물을 퍼올려 창원과 김해, 양산, 함안 등 중동부 도민에게 48만 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42만 톤은 부산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김경수 도지사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문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체 취수원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산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관건은 지역사회와의 합의입니다. 대체 취수원 개발 지역으로 거론되는 창녕은 물론 합천에선 의회까지 나서 재산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중동부 경남과 부산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환경단체도 볼을 그대로 둔 채 취수원을 이전하는 건 낙동강 포기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8개 보호 처리 방안을 만들고 낙동강이 다시 이제 원수가 깨끗해진다면 이제 과연 취수원을 옮길 필요가 있는가?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대체 취수원 문제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랫동안 반복된 낙동강 물 문제가 이번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과수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이 인접지역인 경북 안동까지 확산돼서 경남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내 전체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창의 한 과수원. 작업을 끝낸 농민이 농기구를 일일이 소독하고 과수원 곳곳에 생석회를 뿌립니다. 지난달부터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과수 화상병은 전국 367농가 169헥타의 면적까지 퍼졌습니다. 특히 거창에서 60km 떨어진 안동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11개 농가에서 발생해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창의 사과 재배 면적은 1,761헥타로 경남의 48%에 해당하고 전국에서 5번째를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거창에 올까 싶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겁을 많이 먹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소독하고 외부인들 전혀 안 받고 관리하는. 경상남도는 현장을 점검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종업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도내 유입을 철저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이력제 운영과 소독 의무화, 잔재물 이동 금지 등 7개 항목이 시행됩니다.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잎과 줄기가 불에 탄 듯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 말라 죽습니다. 아직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고 한번 발생하면 나무를 베 땅에 묻는 수밖에 없어 농가에는 치명적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신속한 발견과 매몰이 차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니 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온 뒤 아침 공기는 다소 서늘한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26도, 진주는 25도로 어제보단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빛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체로 19도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창녕 25도, 양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3도, 합천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정호 창녕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바로 농가소득 1억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였는데 3년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창녕의 중심 산업은 농업과 관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의 전체 농가 수가 7,051가구인데 이 중에서 902가구가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은 양파 10회지 그리고 또 마늘의 주산지입니다. 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서 연료비 절감 그리고 또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또 생산과 제조, 유통, 판매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줄이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서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더 많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이 농가소득 1억 원 시대 공약을 포함해서 총 92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공약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공약을 어떻게 좀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 공약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창녕군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공약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반드시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고 지금도 창녕읍에 들어설 우리 군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체육관 그리고 또 영산 국민체육문화센터 그리고 남지 도시가스 인입 그리고 실내 수영장 달상 저수지 수변 관광화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대합에 들어설 치매 전문 요양원 등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는 이미 이루어졌고 남은 기간 계속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또 창녕하면은 창녕의 군조 따오기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따오기 복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로 따오기 야생방사 3년째를 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간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따오기 복원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따오기 복원 사업의 최종 목적점은 사람과 따오기, 그리고 따오기와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따오기 복원 사업은 2019년, 2020년, 2021년 야생의 따오기를 방사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9년도에 방사한 따오기가 야생에서 산란과 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올해 6월 9일 자연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따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민들의 성원과 관심, 특히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성원해 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따오기를 환경의 기대족, 그리고 또 사랑과 행운의 새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따오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조금 소강되는 그 시점에 올해 2차로 40마리를 야생 방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따오기를 비롯해서 이제 창녕의 관광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녕에서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창녕의 관광 산업 앞으로 그 청사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녕 관광의 여태까지의 상황은 우호적이고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창녕은 다른 시군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몇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곡 온천 관광 특구입니다. 부곡 온천은 지금도 전국 최고의 수온을, 그러니까 78도씨의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가족 단위 휴양지로 각광받아왔고, 특히 우리 군에서 추진해왔던 스포츠 마케팅이 주요해서 지금도 부온천 관광 특구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오기가 살고 있는 우포늪, 흔히 창녕의 푸른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가장 많은 탐방객들이 왔던 곳이 바로 우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녕에는 한국 100대 명산, 그리고 창녕의 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왕산이 있습니다. 이 화왕산은 봄에는 진달래, 그리고 또 가을에는 억새가 유명한데, 부곡 온천과 우포늪, 그리고 화왕산을 트라이앵글 삼각체제로 구축해서 관광 벨트화해서 영남권 최고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코로나19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의 한 방산업체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하다가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노조 조합원들이 사측과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 끝에 쟁의 행위를 한 건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임시총회를 통해서 교섭 진행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이제 간부들은 현장을 좀 돌면서. 회사는 이 노조원들이 방산물자 생산부서원들이고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노조 측 간부 4명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법률 조항에 있는 주로라는 단어가 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알 수 없는 데다 근로 3건 중 단체 행동권의 핵심인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분들은 진짜
민수를 90% 생산하고 10%만 방산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위헌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반생동권이 제한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방산물자 생산 노동자들도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오감만족 어린이 화훼 체험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거창군 제향군인회 신임회장 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 향군회관에서 열립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 79회 이사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사천 항공우주 미니 클러스터 총회 및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아르떼 리조트 2층 세미나실에서 마련됩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3단계 사업 업무 협약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시청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이 하창환 전 합천군수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하 전 군수의 자택으로 수사관 4명을 보내 신병을 확보했으며 지난 2013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업체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문화원의 이봉호 이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원장과 사무국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유용했고 2019년엔 회원들의 총회 참석 확인증을 위조해 진주시 보조금 150만 원을 편취했다며 원장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은 뒤이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150만 원은 문화원 운영비로 사용해 사법기관의 혐의 없음 판정을 이미 받았다며 사실 왜곡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분양의 필수 조건인 전력 공급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하동군은 한국전력이 2026년부터 대송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면 분양에 차질을 빚는다고 보고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하동군 주관으로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먼저 건설하면 한국전력이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 측과 의견 접근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33건으로 경기에 이어 2번째로 많았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건과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남해안에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 빈산소 수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지난달 진해만과 여수에 이어 최근 통영 북식만에서 발견됐다며 어업인들은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관측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5차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에 6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의한 업체는 DS네트워크, 메리츠증권, IS동서, YG캔, 중건사로 건설투자 유한공사, 한강에셋 자산운용이며 창원시는 8월 30일까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해 9월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해 시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아서 응급이나 행정 입원을 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특히 김해시 특화 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가운데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도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취소된 통영 한산대첩 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통영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산대첩 축제는 축제 장소를 강구안 등 옛 시가지에서 광도면과 한산도, 욕지도로 확대하고 개막 퍼포먼스 등 주요 프로그램엔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경남 출신의 고 김병곤 민주운동가와 고 김영식 신부가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고 김병곤 씨는 1953년 김해 한림면 출신으로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등으로 구속된 뒤 1990년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고 김영식 신부는 고성 출신으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경남본부 상임대표 등을 지냈고 2019년에 선종했습니다. 의령군의회는 어제 열린 6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돈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미술관 건립 시 기존의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시책이 파생될 수 있어 문화 분권화는 물론 고인의 뜻에도 부합하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 합천 LNG 발전단지 건립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고성군이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1회 추경 대비 7.7% 증액한 6,460억여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당 일반 산단 위험도로 개선에 18억 원, 고성 통영 광역화 소각시설 결치에 15억 원, 남포항 야외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에 8억 원, 오리 사육농가 폐업 지원에 1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어제 경남도의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급진적인 균형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강력한 자치분권 제도인 연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창원 내 유치원 10곳 210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린이 선거교실은 도선관위와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맺은 참정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실제 투개표 실습과 투표 인증샷 찍기 등 유치원생 눈높이에 맞게 구성됐습니다. 사천공항의 저가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코센 모빌리티 꿈카 스테이션과 손잡고 캠핑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공항에 도착한 고객이 캠핑카를 이용해서 사천과 진주, 남해 일대 관광 명소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하이에어 예약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원소방서가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산업단지 안 공장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증축과 개축 여부를 비롯해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관리 여부와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전 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교통안전, 지역경비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공모하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주제라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고성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개관으로 학생들에게 실생활 문제 해결 중심의 미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내 미래교육지원센터 4곳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을 연 양산과 사천 미래교육지원센터는 3D 기반의 코딩과 메이커 프로그램을, 함양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로보틱스와 드론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